제19장 등식 조건하에서의 극대 극소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18장에서는 제약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제약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 제약 조건이 등식으로 되어 있느냐 부등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등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다음 단원 제20장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원의 학습 주제는 등식 관계로 주어지는 제약 조건 상에서 정의되는 어떤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19장 1절 라그랑지 승수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즉 제약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라그랑지 승수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 18장에서 제약 조건이 없는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를 해결할 때 1차 필요조건 그리고 2차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했었죠. 바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그 원리를 적용하려면 제약 조건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제약 조건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원래 주어졌던 다변수 함수에다가 변수 하나를 소거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약 조건이 소거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앞에 18장에서 공부했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즉 1차 필요조건과 2차 충분조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극대극소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헤시안 행렬 중에서 테두른 헤시안 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제약 조건이 등식 관계로 주어지는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의 일반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변수 함수, 독립변수의 개수가 n개로 주어지는 다변수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다변수 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약 조건이 없을 때는 이미 18장에서 배웠던 방법을 쓰면 돼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제약 조건이 다음같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1, 번호를 붙인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이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x1부터 xn은 이제 독립변수가 n개로 주어지는 어떤 다변수 함수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G2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개수가 m개까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m개의 제약 조건 상에서 이 m변수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을 할 텐데요. 이 제약 조건의 총 개수는 바로 함수가 정의되는 이 여기가 지금 Rn 공간 상에서 정의되거든요. 이 공간의 차원보다 즉 미지수의 총 개수보다 적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m이 n보다 크게 되면 불능인 경우가 나오거나 특별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정할 때 이 제약 조건이 등식 관계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의 총 개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모양이 바로 이건데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학습한 다음에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반화된 형태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쉬운 형태는 이변수 함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fx1, x2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지수의 총개수가 2개, 즉 n이 2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약 조건의 개수는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2개로 잡았으니까 1개로 잡아야죠. 그래서 하나의 제약 조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은 이제 1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번호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 X1, X2 equal B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제약 조건 상에서 정의되는 이 함수의 극대나 또는 극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라그랑지 승수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제약 조건을 잘 소거해서 문자를 적절하게 바꿔가지고 원래 주어졌던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약 조건이 소거된 형태가 되겠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약 조건이 소거된 새로운 형태 함수, 바로 그 함수는 앞에 18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필요 조건과 2차 충분 조건 등을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제약 조건에서 우리는 이 형태는 지금 음함수 형태인데요. 이 제약 조건은 앞에 12장 8절에서 다뤘던 음함수 정리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함수 정리로부터 음함수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이 식에서 이건 지금 x1과 x2의 적당한 관계식이 b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 음함수 정리에서 x2를 x1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음함수 정리를 다 만족한다면은 x2는 x1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x2가 x1 형태로 표시가 됐는데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f x1, x2 대신에 phi x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제약 조건이 소거된 상태에서의 이 이변수 함수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제약 조건이 이 조건을 소거시켜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함수의 극대나 극소를 구하는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죠. 자, 1차 필요 조건, 1차 필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이 함수를 지금 변수가 x1밖에 없잖아요.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제로. 그 2차 충분 조건은 이계도 함수, 1차, 2차는 이제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라는 의미예요. 이제 1차 또는 다른 말로 1계, 2차도 2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도 됩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dx2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 0보다 작으면 극대예요. 지금 먼저 극대를 다루겠습니다. 극소는 0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제약 조건을 소거시킨 이 새로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점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스타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스타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면은 그런 점을 이렇게 스타로 놨을 때 바로 그 점에서 이걸 이제 그 점에서 이 1차 필요 조건과 2차 충분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얘가 바로 극대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극소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 어떨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되는 임계점 안에서만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 1차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우선 1번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원래는 x1과 x2 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x1과 x2 두 문자로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x2는 x1만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독립변수를 그냥 x1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연쇄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f dx1은 여기다 이제 연쇄 법칙을 적용하죠. 자,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다시 x1을 x1에 대해서 플러스 f를 x2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 x2를 x1에 대해서 편미분 하려고 합니다. 이때 x1과 x2는 보통 이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라는 의미로서 편미분 할 때 라운드 f, 라운드 x1 나중에 이제 첨자를 쓸 때는 F1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1을 X1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1을 X1에 대해서 1변수 함수거든요. DX1, DX1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F, 라운드 X2 연쇄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2를 X1에 대해서 1변수 함수예요. X2, 그냥 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D를 쓰면 돼요. X2를 X1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X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이건 1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x2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x2를 x1, x2가 파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d 파이 dx1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라운드 기호와 첨자 기호를 혼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f1, 요 1이니까 따로 안 써도 되죠. 얘도 f2,
여기서 이제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요. 이걸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필요 조건, 자,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이 값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d phi dx1 이거 이제 나눠버렸을 때 f2는 당연히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필요 조건이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제약 조건, 원래 여기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얻어지는 이 x1 스타, x2 스타는 당연히 제약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에다가도 역시 우리는 전미분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조건에서 여기서 다뤄지는 이 점들은 바로 x1 스타, x2 스타라는 점인데요. 그 점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전미분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g도 역시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인데요. x2는 다시 x1만의 함수니까 이제 동일하게 이 제약 조건에다가도 연쇄법칙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dg dx1입니다. 최종적인 변수가 맨 아래는 x1으로 되어 있어서 x1에 대한 전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쇄법칙 적용하죠. 라운드 g 라운드 x1, 라운드 g 라운드 x1, 그리고 dx1 dx1이 되고요. 라운드 g 라운드 x2, 여기도 dx2 dx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1이고요. 얘와 똑같이 d phi dx1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역시 첨자를 써서 g1, 얘도 g2,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d phi dx1 이와 같이 돼요.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d phi dx1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d phi dx1은 넘기고 나눠버리는데요. 자, 이제 음함수 정리로부터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 phi dx1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d phi dx1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미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g2분의 g1 이퀄 0 이와 같이 돼요. 요거 대신에 요 부분 대신에 요걸 대신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건 F1이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이거 곱셈이니까 이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1 마이너스 G1 그리고 G2분의 F2 이퀄 제로로 다시 재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호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람다라는 앞으로 자주 쓰게 되는 고유의 기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람다를, 이 값을 람다로 보겠습니다. G2분의 F2를 람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람다를 집어넣으니까 요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 식은 바로 1차 필요 조건을 지금 정돈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확인해 보니까 F1 마이너스 여기가 람다니까 람다를 먼저 쓸게요. 람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람다 G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잘 보면 G2를 1로 곱하고 다시 넘겨서 보면 또 다른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F2 마이너스 람다 G2 이퀄 0이라는 또 다른 관계식도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식이 구해졌습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 할게요. 책의 번호랑 구별해서 그냥 편의상 요 칠판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그냥 편의상 여기다 번호를 붙이도록 할게요. 요 숫자는 교재 그 숫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예를 들어 교재 이거 뭐 5번이나 6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1번, 2번 붙였습니다. 자, F1 마이너스 람다 G1 이퀄 0. 요거는 보다시피 1차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바꿔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어떤 방정식이 하나 구해진 거예요. 람다가 들어있는 방정식 2개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정식을 하나 또 찾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1차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바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만족할 때 요 스타가 되는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제약 조건 이걸 만족해야 되죠. 또 쓰지 말고 여기다 번호 붙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자가 두 개고 제약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1차 필요 조건을 쭉 전개를 해보니까 다음 같은 세 가지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1차 필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1 마이너스 람다 G1 이퀄 0와 F2 마이너스 람다 G2 이퀄 0 그리고 여기는 이제 G X1 X2 이퀄 B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책에 있는 기호 표기대로 한다면은 자, 요런 점에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다가 스타 임계점에서 계산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임계점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그 스타 값을 람다 값을 람다 스타 이렇게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1차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1차 필요 조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부수적으로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식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라그랑지 함수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함수를 약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그랑지 함수의 이니셜을 따서 L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L 그리고 독립변수는 X1, X2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람다라는 식을 하나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람다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F, X1, X2 플러스 람다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이에요. 얘를 넘기면 B-G 이렇게 표시가 됐죠. B-G, X1, X2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라그랑지 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1차 필요 조건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L을, 이 람다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한 거예요. 이 라그랑지 함수는 x1, x2 뿐만 아니라 람다도 또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까 3변수 함수 형태로 그냥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라그랑지 함수를 우리가 자,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해서 판별한 걸 편해서 L1이라 놓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L1. 자, 이제 여기에서 x1, 여기 x1이 바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하라는 얘기니까 이 변수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번호 붙이겠습니다. 그냥 F1 그리고 플러스 여기 람다 있고요. B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 마이너스 G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G1 이와 같이 되는데 요 기호가 잘 보면 얘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편미분한 다음에 이 X1 스타, X2 스타를 다 대입하면 대응하는 이렇게 스타로 쓸 수 있겠죠. 스타 우리가 판사하면서 그냥 그 점, 임계점에서만 지금 계속 그 값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스타라는 기호는 필요하다면 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표시하지 않고 그냥 쭉 기호, 요 기호만 갖고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스타를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에서 다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스타를 넣은 것 뿐이에요. 여기 이제 판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스타를 빼고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L을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한 이건데 바로 보다시피 F1 람다 G1 이퀄 제로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2를 생각해 볼까요? L2 그래서 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F2 여기 람다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G 두 번째 변수 역시 잘 보면은 1차 필요 조건을 다시 재해석하니까 이 라그랑지 함수에서 이 L이라는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고 0이라 놓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해서 0이라 놓은 거랑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3번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L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얘를 람다에 대해서만 편미하니까 이거 남죠. B-G X1, X2 이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제로가 되는 순간에 넘어가면은 GX1, X2가 B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다 다 스타가 되는 점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계산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점을 찾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1차 필요 조건을 다시 재해석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라그랑지 함수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련한 함수고 요건 제약 조건을 한쪽으로 넘겨서 앞에다 람다를 곱해서 더한 모양이에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약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극대극소를 구하는 많은 문제들은 이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의 모양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도 라그랑지 함수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극값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해서 0,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해서 0, 그리고 세 번째 변수가 람다거든요. 람다에 대해서 편면해서 0이라 놓고 풀면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1차 필요 조건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필요 조건에서는요.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뿐이지 무조건 이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했던 이 스타라는 점들에 대해서 정말로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바로 이와 같은 2차 충분 조건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극대, 0보다 크면 극소라는 것을 이미 앞 단원에서 공부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2차 충분 조건을 마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줬던 x1 스타, x2 스타에 대해서 우리는 2차 충분 조건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지금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구하자 이렇게 쓸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편도함수 0보다 작은 조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번 미분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df 이게 완의 제곱이죠. 자, 이제 df dx1부터 먼저 시도를 해볼까요? 이건 조금 전에 여기 했던 거예요. f는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 여기 x1, x1 이렇게 돼 있잖아요. f를 x1에 대해서 전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라운드 f, 라운드 x1, dx1, dx1인데 라운드 f, 라운드 x1은 그냥 간단하게 f1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었고요. 라운드 f, 라운드 x2도 간단하게 f2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x2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는데요. 앞서 여기쯤에서 썼던 것처럼 x2는 phi x1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니까 d phi dx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한 번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을 조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죠. d dx1, df dx1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여기서 df dx는 이거잖아요. 이거 한 번 더 대입을 해볼까요? f1 플러스 f2 그 다음에 d phi dx1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요. 얘를 기호를 살짝 바꿔서 f1으로 다시 바꿔놓고 봐요. 여전히 f가 이변수 함수였을 때 f1, 즉 편미분해도 여전히 큰 범주, 이변수 안에 있는 함수가 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일변수 함수도 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다 염두에 둘 것이니까 f1도 다시 두 문자만의 함수고 앞서 약속했던 것처럼 x2는 x1으로 썼으니까 이제 요 f1이라는 함수, 요 함수에 대해서 보다시피 x1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 연쇄법칙,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연쇄법칙을 이 함수에다 적용합니다. f1을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하니까 1이 됐죠. f1이라는 함수를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하고 첫 번째 변수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플러스 f1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 x2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2, dx1은 다시 쓰면 d phi dx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 앞에 거를 미분한 게 이거였어요. 앞에 걸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 게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얘를 미분하는데 고백하는 미분법을 써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는데요. 이제 앞에 거는 f2예요. 여전히 다시 똑같이 연쇄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할 때 f2라는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f2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x2, dx1, d phi dx1하고 같은 말입니다. 앞에 걸 미분한 게 이거고 뒤에 거 곱합니다. d phi dx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앞에 걸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이 함수를 다시 잘 보세요.
파이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걸 다시 x1에 대해서 또 미분하니까 이게 도함수가 되는군요.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다 전개를 해보고 여기 우리는 지금 이 함수는 클레로 정리 또는 이제 그린 정리로부터 우리는 얘네들이 그린 정리 아니라 보통 이제 클레로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레로 정리 또는 이제 연쇄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이계 편도함수 구할 때 편미분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면은 앞뒤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앞에 우리는 이제 영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는 다른 이제 미분적 편학책에서는 클레로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린 정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의 정리 또는 클레로 정리라고 불려지는 이 정리를 이용해서 편미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1 그리고 여기는 이제 F12하고 F21이 똑같은 거고 보면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두 배 알파벳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 두 번째 배수인데 그냥 아랍의 숫자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 phi dx1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하니까 d phi dx1에 이건 이계도 함수가 아니라 제곱을 뜻하는 거예요. f22 d phi d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는 f2 이건 이계도 함수예요. 이거랑 같은 말 아닙니다. 이건 두 번 편미분은 이거 한 번 미분하고 제곱하라는 얘기고 얘는 이제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편미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d phi dx1, d phi dx1은 여기 이계도 함수고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d phi dx1은 뭘 나타내고 있었냐면 여기쯤에다 우리가 계산했었잖아요. 여기쯤에다 계산했을 때 제약 조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g, x1, x2 이퀄 b에서 얘네들을 계산하니까 g1 플러스 g2 그리고 d phi dx1 이퀄 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아까 여기쯤에 썼던 내용이에요. d phi dx1 마이너스 g2분의 g1 이와 같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d phi dx는 이거와 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f11 플러스 2배 f12 마이너스 g2분의 g1 물론 g2는 0이 아닙니다. f22 여기도 마이너스 g2분의 g1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f2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걸 따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g2분의 g1의 모양입니다. 근데 분수함수 미분법으로부터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분모를 제곱하죠. 분모를 제곱하고 자, 이제 분자를 미분하고 dx1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는 걸 앞에다 쓰겠습니다. 분수함수 미분법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갔어요. 분자 곱하고 분모를 미분해야 되죠. 분모를 g2를 x1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계산하면 돼요. g1을 x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g2를 x1에 대해서 각각 미분해야 되는데요. 이 라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g1이라는 함수도 여전히 x1과 x2 두 문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약 조건이 여기 있죠. 여기 gx1, x2 이퀄 b라 했었으니까 이 g라는 함수도 x1과 x2 두 문자만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아까 했던 이 f에다가 적용했던 이런 연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g에도.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g2의 제곱분의 1이고요. g2, 자, 여기에다가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g1이라는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g11 그리고 dx1 플러스 g12 옆에 g1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g12 그리고 x2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d phi
dx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1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여기가 g2예요. g2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니까 g2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플러스 g2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x2를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d phi dx1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여기다 쓸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g2의 제곱분의 1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d phi dx1은 항상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 phi dx1을 전부 다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이걸 전개해서 계산합니다. 자, g2 g11 플러스 g2 g12 마이너스 g2분의 g1 이와 같이 되고요. g2는 여기 하니까 이거 소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자, 여기도 전개합니다. g1 g21 마이너스 g1 g22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g2분의 g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중괄호를 바꿉시다. 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왼쪽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1차 필요 조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저 식을 마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마저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저쪽 가서 씁시다. 그게 낫겠네요. 자, 이제 식은 복잡해 보여도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g2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g2, g11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 소거됐으니까 g1, g12예요. g1을 먼저 쓰고 g12를 나중에 쓸게요. 자, 이건 다 됐고요. 밑에도 마이너스, 근데 이거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하면 돼요. 이거 두 개가 똑같아서 마이너스 2배가 됐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여기가 g2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g1의 제곱 g22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호를 좀 더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G2, 여기 지금 여기에 나눗셈인데 여기는 나눗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분모분자에다가 원래 1이 있잖아요. 분모분자에다 G2를 곱했다가 가져나면 G2로 통분할 수 있죠. 그래서 G2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G2의 3승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분자에다 G2를 곱하니까 여기 G2의 제곱 G11 분모분자에다 G2를 곱하니까 2배 G1, G2가 되고 여기는 G1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G2의 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G1의 제곱 G22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파이를 x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이거예요. 이계도함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 왼쪽 가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자, 주어진 식은 이제 F11 여기를 다시 쓸 거예요. F1은 플러스 2배 F12 그리고 마이너스 아예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리고 G2분의 G1 이와 같이 됐고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F22 그리고 여기는 G2의 제곱분의 G1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바깥에 제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F2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걸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요걸 여기 곱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고 여기는 G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G2분의 F2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G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G2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씩 따로 띄어서 계산하겠습니다. F2, 그러니까 G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G2분의 1인데 G2분의 1에다가 F2를 곱한 꼴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거 앞에 이미 계산했고요. G2의 제곱 그리고 G11
그리고 마이너스 2배 G1, G2, G1, 2 그리고 G1의 제곱, G1의 제곱 그리고 G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것이냐면은 바로 여기 좀 방금 전에 지웠습니다만 이게 또 함수예요. 2차 충분 조건 이걸 계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서 요거를 람다로 놨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람다로 표시했었거든요. 이 람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람다였었으니까 람다로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주어진 식을 다음같이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얘네들은 여기 보면 G2의 제곱분이 있는데 여기 G2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 G2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분모 문제에다 G2를 곱하면 G2의 제곱분에 G1, G2가 되고 여기는 이제 분자를 1로 봤었을 때 분모 문제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G2의 제곱을 곱해요. G2의 제곱분에 G2의 제곱 이렇게 쓴다면은 G2의 제곱분의 1, G2의 제곱분의 1, G2의 제곱분의 1, G2의 제곱분의 1이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G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아예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마이너스 G2의 제곱분의 1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식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아냈으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일단 플러스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 빼든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F11 G2의 제곱, G2의 제곱분의 바깥으로 나갔죠. 마이너스 2배 F12 그리고 G1, G2가 됐고요. F2의 제곱분의 1 바깥으로 나갔죠. 그리고 플러스 G1의 제곱 F22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G2의 제곱분의 1 바깥으로 나갔고 이 마이너스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람다 G2의 제곱 G11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 있어요. 2배 람다 G1, G2, G12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람다도 있습니다. 람다 G1의 제곱, G1의 제곱, G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어느 정도. 자, G22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걸 그냥 정리만 한 것뿐이잖아요. G2의 제곱분의 1 여전히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 되겠죠.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식에 공통항이 있으면 좀 잘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은 G2의 제곱, G2의 제곱이 공통항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도 보면 비슷한 게 있죠. 자, 여기 보면은 2배 G1, G2, 2배 G1, G2가 공통으로 들어있군요. 여기도 이제 공통항을 묶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뒷부분도 보면은 G1의 제곱, G1의 제곱 공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위아래 식이 공통항이 몇 개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G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먼저 묶어서 보겠습니다. G2의 제곱을 묶어내면은 F11 마이너스 람다 G11 그리고 G2의 제곱이죠. G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G1, G2가 공통항이에요. G1, G2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G1, G2 묶어내니까 F1, 2가 있고요. F1, 2.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 G1, 2가 되네요. 마이너스 람다 G1, 2. 마이너스 람다 G1,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G1의 제곱이 공통항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G1의 제곱 묶어내니까 F22 마이너스 F22 마이너스 F22 마이너스 G22가 됐습니다. 람다 G22. 자,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G2는 앞서 0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G2는 이거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이게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G2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에 제곱의 역수니까 이건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기는 너무 복잡하죠. 다시 말해서 2차 충분 조건을 이거를 이렇게 복잡한 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새롭게 약속을 하고 그걸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 앞에서 정의했던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조금 전에 여기다 약속했던 라그랑지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테두른 헤시안 행렬을 생각해 볼까요? 테두른 헤시안 행렬, 자, L 람다 람다, L 람다 1, L 람다 2, L 1 람다, L 2 람다, 그리고 여기는 L 1 1, L 1 2, L 2 1, L 2 2라는 이 라그랑지 함수에다가 이와 같은 테두른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여기 밑에다 적었던 라그랑지 함수는 이 L이라는 함수는요, F 그리고 플러스 람다 B 마이너스 G 이런 꼴로 되어 있는 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 하면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B 마이너스 G가 나오는데요. 여긴 더 이상 람다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편미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한 것은 B 마이너스 G인데요. 그걸 다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G1이 돼요. 같은 논리로 여기서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G2가 됐죠. 이번엔 이제 L을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면 L1은 앞서 여기다 했던 거 있죠. 자, F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람다 G1이잖아요. 이것이 L1인데 이걸 다시 람다에 대해서 또 한 번 편미를 하니까 마이너스 G1이 되고요. 자, 이제 L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하면 F2 마이너스 람다 G2잖아요.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로 1차 필요 조건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이미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쓴 거고 L2 이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G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L11을 계산하죠. 11을 계산하니까 F11 마이너스 람다 G11이 되고 12를 계산하죠. F1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G1을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L2를 계산하죠. 이제 F2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G2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2를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F22 마이너스 람다 G2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이걸 지워볼게요. 자, 이 테두른 헤시안 행렬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얘네들이 요거 보세요. F11 마이너스 람다 G11이고요. F12 마이너스 람다 G12 1,2나 2,1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똑같은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22 마이너스 람다 G22도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헤시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G1, G2, F21 마이너스 람다 G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G1, G2, F1, 2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거예요. 2배. 번호 순서대로 붙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계산한 거 다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곱한 걸 뺍니다.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G2의 제곱 그 다음에 F11 마이너스 람다 G1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곱한 거 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 여기니까 하나만 하고 이렇게 곱한 걸 빼요. 두 개 곱한 걸 빼니까 마이너스 G1의 제곱 그리고 F22 마이너스 람다 G2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걸 잘 보니까 이거 모양을 잘 볼까요?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부가 반대로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이너스 2배인데 플러스 2배예요. 이건 똑같고요. 여기는 G1의 제곱 앞에는 플러스인데 G1의 제곱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G2의 제곱 앞에는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는 G2의 제곱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부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말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동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요거 행렬식이라 표시를 했죠. 지금 이거 행렬이고 행렬식을 계산했으니까 기호 표기를 행렬식에 맞춰서 다시 설명할게요. 저 행렬을 써놓고 나서 선생님이 등호를 써놨네요. 행렬은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썼더라 볼게요.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설명했더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테두리는 해시하는 행렬식이 바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과 동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이미 한 행에 공통항이 있으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열에 공통항이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다시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식의 성질로부터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해시한 행렬의 행렬식을 훨씬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꿔서 표시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기억하기 좋게 G1, G2, G1, G2예요. 이건 뭐냐면 제약 조건을 각각 편미분 하는 얘기고요. 여기는 라그랑지 함수를 완화한 이거 기억하기 좋아요. 1, 2, 2, 1, 2, 2 이걸 계산한 값이 양수가 되기만 하면은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게 이계도 함수를 다 구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 라그랑지 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그랑지 함수를 찾아서 테두리는 앞에서 정의했던 앞단원에서 정의했던 테두리는 해시한 행렬의 행렬식의 부호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그랑지 승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종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약 조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개수가 하나 있고 변수는 두 개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 해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1차 필요 조건과 2차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극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쭉 가서 이제 요 테두리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테두리는 해시하는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양수가 나오기만 하면 이거와 동치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약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변수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면 앞서 여기다 썼던 것처럼 라그랑지 함수를 찾아요. 라그랑지 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L1이 0, L2가 0, L람다가 0이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임계점을 찾습니다. 즉 1차 필요 조건을 다 찾아보란 얘기예요. 요 1차 필요 조건과 동치가 되는 것이 라그랑지 함수 L이 있을 때 L1이 0, L2가 0, L람다가 0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1차 필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점에서 다시 이걸 또 계산해 보자는 얘기고 얘를 계산할 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는 해시한 행렬식의 부호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은 극대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증명을 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바로 요거는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할 때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요. 짝수번 교환하면 원래 있는 행렬식과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두 번 교환하면 이렇게 테두리 모양을 삼행과 3열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냥 일정하게 이걸로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재에는 또 이렇게 쓴 저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결국 같은 테두리는 해시한 행렬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약 조건이 한 개이고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 즉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대를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동일하게도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극소가 되는 점을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극소가 되는 것은 동일한 형태예요. 극소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1차 필요 조건과 2차 충분 조건을 다 조사하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L은 뭘 나타내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그랑지 함수를 나타냅니다. 라그랑지 함수에 대해서
L1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해서 0,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민해서 0, 람다에 대해서 편민해서 0이라 놓고 임계점 x1 스타, x2 스타를 찾으란 얘기고요. 그런 점을 찾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충분 조건을 계산하는데 이와 같은 테두른 헤시안 행렬식이 양수가 나오면은 극대지만 이게 음수가 나오면은 극소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수가 나오면 극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이변수 함수의 극대나 극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확대해서 만약에 제약 조건이 훨씬 더 많은 경우, 즉 m개로 주어지고 아까 처음에 유도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죠. 제약 조건이 m개가 있고 그리고 함수 f가 m변수 함수로 되어 있을 때 그런 일반화된 형태의 극대와 극소를 구하는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유도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기호만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 된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먼저 제약 조건이 한 개인 것부터 먼저 출발할게요. 즉 m변수 함수에서 제약 조건이 한 개고 m변수 함수의 극대를 계산한 문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라그랑지 함수를 찾으면 돼요. 라그랑지 함수는 변수가 x1부터 xn과 그리고 람다까지 n 플러스 1개의 변수인데요. 자, 이제 함수 f x1, x2, xn과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람다 그리고 이제 여기 b 마이너스 g x1, x2 자, 이렇게 되는 라그랑지 함수를 찾아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차 필요 조건을 다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예요. 1차 필요 조건 1차 필요 조건은 L1 변수가 모두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L1이 0이고 L2가 0이고 LN이 0이고 또한 L람다 0이 되는 것을 모두 다 찾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를 x1 스타, x2 스타, 점점점 xn 스타 그냥 간단하게 x 스타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임계점을 찾아요. 이게 뭐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테두른 헤시안 행렬식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건 규모가 훨씬 커요.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독립변수가 두 개밖에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봐요. 여기가 1부터 2까지 오니까 이게 2x2인데요. 태를 둘렀으니까 3x3가 됐죠. 저 변수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3x3가 돼요. 변수가 n개가 된다면 당연히 태를 둘러야 되니까 n 플러스 1행, n 플러스 1열이 되는 즉 n 플러스 1차 행렬이에요. n 플러스 1차 행렬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자, 이런 모양을 계산할 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h2 이걸 이제 보통 이걸 h2 왜냐면은 태를 두른 거잖아요. 태를 두르기 전에는 2차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h2라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H2의 행렬식부터 양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H2 행렬식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H3의 행렬식 H3 행렬식은 뭔지 알겠죠? 여기가 규모가 더 늘어나서 맨 오른쪽 아래가 L33가 되는 걸 말합니다. 얘가 음이에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돼요. 양음 양음 이렇게 양음 양음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n승에 자, 이렇게 돼 준다면은 이 n변수 함수는 바로 극대값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논리로 극소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라그랑지 함수를 만든 다음에 1차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 x 스타,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를 간단하게 x 스타라 놓은 거예요. 그들을 찾은 다음에 이번에는 극소가 되는 것을 다루려고 한다면 아까 극소가 되는 건 부동화 방향이 반대가 됐었잖아요. 이게 양수가 되면은 극대지만 음수가 되면 극소라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규모가 큰 n변수 함수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극대는 h2부터 해서 양음이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극소는 전부 다 음수가 되면 돼요. 극소는 이게 전부 다 음수가 되면 모두 음수가 되면은 그때는 극소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테두른 행렬의 행렬식의 값이 모두 음수가 되는 이런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어진 다변수 함수는 이 주어진 제약 조건 상에서 극소를 갖게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가, 그 원리를, 이론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특징 있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게 시험에 내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경제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극값, 극소를 구하는 문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하면은 이 경제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극대나 극소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파트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적용하는 방법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약 조건이 하나로 주어지고 다변수 함수가 있을 때 일단 라그랑지 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필요 조건과 그리고 2차 충분 조건 하는데요. 만약에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식에 자, 이런 값들을 계산할 때 규모를 계속 키워나간 거잖아요. 모두 음이라면 극소예요. 그리고 양, H2부터 해서 양음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면 극소가 됩니다. 정정합니다.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가 극소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1차 필요 조건은 LI가 0, L람다 0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2차 충분 조건은 이렇게 양음이 되면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은 극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소는 똑같은 논리를 반복했을 때 모두 음이 되면은 극소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일반화 시켜놓은 것은 제약 조건이 하나인 경우를 다룬 거예요. 한 개의 제약 조건, n변수 함수인데 제약 조건이 한 개인데, 그런데 제약 조건이 이 독립변수 개수보다 적은 m개의 제약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벡터로 표현하게 돼요. 벡터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면 되니까요.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개의 변수와 m개의 제약 조건을 갖는 극대화 문제. 자,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1차 그 필요 조건 부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라그랑지 함수를 다루는데 여기 보다시피 규모가 m개의 방정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라그랑지 함수는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람다를 포함한 식이 m개가 쭉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m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라그랑지 함수의 모양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양을 간단하게 바꿔서 표시하면, 이걸 벡터로 표시하면, 요즘 원래 벡터로 쓴 건데요.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결과적으로 라그랑지 함수를 벡터를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람다, 그 다음에 프라임, 이 람다 2, 람다를 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다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다변수 함수가 되면 이렇게 라그랑지 함수가 벡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차 필요 조건과 2차 충분 조건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필요 조건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LJ라는 얘기는 이게 이 개수가 m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J는 1부터 n이고 i가 1부터 m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얘네들 다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제 수학에서 다뤄지는 다변수 함수의 제약 조건은 방정식이 기껏해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m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개 있는 경우를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잘 숙지하자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론을 배웠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라그랑지 함수를 찾아서, 그리고 1차 필요 조건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2차 충분 조건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흐름을.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문제의 극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제약 조건 상에서 정의되는 이 함수의 최적화 문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라그랑지 승수법을 쓰지 않고도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x2는 16-x1이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요. 그러면 x1에 관한 이차함수잖아요. x1에 관한 이차함수고 이 제약 조건이 특별히 뭐 x1과 x2가 어떻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거는 x1 평면, x1, x2 평면상에서는 기껏해야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6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니까 결과적으로 x2를 16-x1을 놓고 잘 살펴보면 x1이라는 한 문자에 관한 2차 함수에 불과합니다. 최고창합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차 함수의 포물선의 대칭축 찾는 방법에서 꼭지점을 찾으면 바로 그 점이 극소이자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우라면 굳이 라그랑지 승수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라그랑지 승수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다가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경우라면 라그랑지 승수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풀어라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승수법으로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요. 우리는 라그랑지 승수법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x1, x2 그리고 람다까지도 독립변수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앞부분에는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이 함수, 바로 이 함수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람다 뒤는 자, 이게 g x1 x2 이퀄 b잖아요. 넘기면 16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됩니다. 자, 라그랑지 함수를 찾으세요라면 이런 모양으로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이거 이라 하면 이렇게 씁시다. 이제 1차 필요 조건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L1을 0이라 놓고 풀 것이고 L2를 0이라 풀 것이고 L 람다를 0이라 놓고 풀 거예요. 자, L1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만 편미분 한다는 얘기니까 2배 x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돼 있군요. 2배 x1 이거 x1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람다 이퀄 제로고요. 마찬가지로 2배 x2 마이너스 람다 이퀄 제로예요. 이제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16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퀄 제로.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자, 여기 잘 보면 얘를 우변에 넘기면 람다가 2x1 역시 람다 2x2 그러니까 우변 람다가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아야 돼요. 2배 x1하고 2배 x2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x1하고 x2가 같습니다. x1하고 x2가 같으니까 그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x1하고 x2가 같으니까 16 마이너스 2배 x1 이퀄 0이죠. 따라서 x1이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1과 x2가 같다 했으니까 x2도 8입니다. 자, 이제 임계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계점을 계산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 점에서 항상 그 값을 절대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음 같은 조건을 마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차 충분 조건을 마저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2차 충분 조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두른 해시한 행렬식을 갖고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L11, L12, L21, L22를 모두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11을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L12는 제로네요. L21도 제로예요. 그리고 L22를 계산합니다. L22 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1, G2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G1, G2라는 것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가 바로 G, X1, X2예요. 자, 그래서 Gx1, X2가 바로 X1 더하기 X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G1은 1이군요. G2도 1이네요. 앞에 개수가. 자, 그러면 이제 테두른 해시한 행렬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0이고요. G1, G2, G1, G2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 1, 1,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 L11, 1, 2, 2, 1, 2, 2예요. 1, 1, 1, 2, 2, 1, 2, 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행렬식이 양수면은 얘는 극대예요. 만약에 음수면 극소가 되겠죠. 마저 계산해 볼게요. 자, 0, 0, 0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음수잖아요.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극소값을 갖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소값은 이걸 값을 대입을 합니다. f x1에다 8, x2에다 8을 대입합니다. 88이 64 더하기 64니까 128이군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양수가 나왔으면 극대라 얘기를 할 텐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극소값이구나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극소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까 구두로 설명했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요 임계점에서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실상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라그랑지 승수법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풀어본 결과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볼게요. 역시 제약 조건 하에서 다음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겁니다. 여기서 함수만 살짝 바꿉시다. 제약 조건이 있고요.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x1-x2가 이게 함수고요. 람다 제약 조건은 자, 이제 요 모양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은 x1, x2 플러스 c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약 조건은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왜냐면 아까 놨던 식은 한줄로 넘긴 건 이퀄 제로로 놓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쓰거든요. 이미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L1이 0, L2가 0, 그 L람다 0이라는 것을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L1이 0, 자, 이제 여기 1이고요. 이게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라는 얘기인데 그건 람다 x2만 남네요. 이것이 0이 돼야 되고요. L2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x1 이퀄 0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x1, x2 플러스 c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잘 보면은 얘를 정돈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지워도 되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람다 x2 이퀄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식에서 람다 x1 이퀄 1이 나왔군요. 자, 이와 같이 됐네요. 그럼 여기에서 람다도 x1도 x2도 0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우변이 0이 나올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자, 이제 람다만 남겨놓고 나눕니다. x2분의 마이너스 1. 여기도 람다만 남겨놓고 x1을 나누니까 x1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이 관계식을 마저 풀면은 대각선을 곱한 것이 같아야 되니까 x2는 이퀄 마이너스 x1 이와 같이 되는군요. x2가 마이너스 x1이 됐습니다. 자, 이 결과를 여기 이 세 번째 방정식에다 대입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x2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c 이퀄 제로예요. 따라서 x1의 제곱은 이퀄 c가 될 것이고 x1은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점이 두 개가 있군요. 임계점이. 자, x1이 점이 루트 c가 되면은 x2는 마이너스 루트 c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1이 마이너스 루트 c가 되면 x2는 플러스 루트 c와 같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점에서 어느 점에서 극대 어느 점에서 극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2차 충분 조건을 계산하도록 하죠. 2차 충분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우리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식을 계산할 거거든요. 여기 0 그리고 이제 자, 얘가 gx1 x2는 x1 x2 이퀄 자, 이거 넘기면 x1 x2의 곱 이퀄 마이너스 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g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g1을 계산하면 x2가 되고 g2를 계산하면 x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g1 g2 g1 g2예요. g1이 x2 g2가 x1 여기 x2 x1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L11, 1, 2, 2, 1, 2, 2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L1이니까 이걸 보고서 바로 쓰겠습니다.
L1이었으니까 L11을 계산하는데 여기 x1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 0이군요. 그 다음에 L12 이거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표현하니까 람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L21을 계산하는데요. 여기 람다 있군요. L22를 계산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0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에서 이 람다를 여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람다는 x1의 역수 또는 x2의 역수의 마이너스인데, 자, 우리는 여기 x1이 루트 C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C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점을 대입해서 부호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너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0이고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x1, x2 람다가 됐고, 이렇게 곱하면 또 x1, x2 람다니까 2배. 자,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돼요. 이것만 남네요. 자, 이제 이거의 부호를 따지란 얘기군요. 자, 이제 이거의 부호를 각각의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는 x1의 역수니까 여기도 람다도 마저 해볼게요. x1의 역수니까 루트 C분의 1이고, 여기서 람다는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C분의 1입니다. 자, x1, x2 람다, x1, x2 람다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루트 C, x1이 루트 C, x2가 마이너스 루트 C, 람다가 루트 C분의 1일 때, 자, 이와 같은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C,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이거 지워버리는 게 낫겠군요. 2배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C, 루트 C분의 1이니까 이거 다 소거시키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 C가 돼요. 그런데 이 C가 양수예요. 근데 이게 음이 나왔잖아요. 이게 음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게 양이 나오면 극대고 이게 음이 나오면 극소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헤시안 행렬식의 값이 음이 나왔으니까 극소값을 갖습니다. 극소값은 주어진 식에다 대입합니다. F는 x1-x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x1이 루트 C, x2가 여기 마이너스 루트 C예요. 그러니까 x1에서 x2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루트 C가 되는군요. 극소값은 2배 루트 C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x1이 마이너스 루트 C가 되고 x2가 루트 C가 되고,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람다가 마이너스 루트 C분의 1일 때입니다. 역시 테두리는 헤시안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합니다. 요거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군요. 하나 지워지니까 루트 C, 2배니까 2배 루트 C예요. 이 양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x가 마이너스 루트 C, x1이 마이너스 루트 C, x2가 루트 C예요. 이걸 대입했을 때 x1 마이너스 x2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 C가 극대값입니다. 극대값은 마이너스 2배 루트 C, 극소값은 2배 루트 C입니다. 자, 이렇게 예문에다 적용할 때, 사실 우리가 배울 때까지 되게 어려웠지만 예문에다 적용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꼭 출제될 테니까요. 잘 익혀두세요. 이런 거는 워낙 수학뿐만 아니라 다시 강조하는데요. 경제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장 1절의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어서 19장 2절 우리가 포락선 정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